국토, 나라의 땅, 한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을 이른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나라 국토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이고 삼면이 서해, 동해, 남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많은 섬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제주도, 그리고 울릉도, 독도가 있습니다. 서해안 및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많은 섬들이 존재합니다. 반면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고 비교적 섬이 없다 등등. 우리나라 국토에 대한 많은 내용을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자, 그럼 고개를 살짝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하늘, 정확한 용어를 쓰자면 우리나라 공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공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공역의 모양은 어떨까요? 막연히 우리나라 국토와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땅이란 것은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눈에 쉽게 보이며 구분되기 때문에 땅의 공간을 나눌 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라 간의 영토를 나누는 것이나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시, 도를 구분하는 것처럼요. 반면 공역은 어떨까요? 공역은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자면 빈 공간, 즉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은 존재하긴 하지만 눈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늘 공간, 즉 공역을 나눌 때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역은 어떠한 기준을 세워서 구분짓는데요.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하늘 공간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공, 비행정보구역, 방공식별구역.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보죠. 우선 영공의 뜻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영공은 국어사전에서 명시하는 바에 따르면 영토와 영의 위의 하늘로서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주권인데요. 주권의 기준에서 공역을 설정하면 그것이 바로 영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에 표시해 보면 우리나라 영토와 영해를 합친 만큼의 하늘 공간, 즉 우리나라의 영공이 그림과 같이 설정됩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비행 정보 구역, 영어로는 Flight Information Region입니다. 항공에 관심 있으신 분이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우선 뜻을 알아볼까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비행 정보 구역은 비행 중인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색 및 구조 업무를 책임지고 제공할 목적으로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 분할 설정을 한 공역입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봅시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비행정보구역은 관제 측면에서 설정된 공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비행정보구역의 뜻을 파악해 볼까요? 비행 중인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 이 부분을 보시면 우선 비행 중인 항공기는 대부분 민간 항공기, 여러분이 여행 가실 때 타는 항공기를 말하고 소수의 군용기 및 훈련기 등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가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는 것, 즉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편에서 관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죠? 항공기가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게 정보를 주며 지시를 하는 것, 그것이 관제입니다. 즉, 한 나라는 그 나라의 비행정보구역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에게 관제 업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공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수색 및 구조 업무를 책임지고 제공할 목적, 이 부분을 볼까요? 여기서 항공기 사고라는 것은 항공기가 지상 또는 공중에 있을 때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추락, 피랍, 응급환자 발생 등의 사고를 말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항공기에게 도움을 주거나 항공기를 구조 또는 수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 그 비행정보구역을 관할하는 나라는 책임을 지고 그 사고를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 분할 설정을 한 공역, 이 부분이 남았는데요. 국제민간 항공기구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가입해 있는 항공 관련 기구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WTO 등과 같이 어떤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범국가적인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는 항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항공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큰 기구입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는 한 나라의 영토, 관제 여건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하여
그 나라가 관할할 비행정보구역을 설정하고 가입된 모든 나라는 그에 따라 설정된 비행정보구역을 관리합니다. 종합해보자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그 나라의 여건에 맞는 비행정보구역 크기를 정해주고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자신이 맡은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관제 업무를 제공하며 항공사고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공역, 그 공역이 바로 비행정보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꽤나 크죠? 위에서 살펴본 영공의 범위보다 더 큰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에게 우리나라는 관제 업무를 제공하고 이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항공사고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어로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입니다. 이 뜻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국어사전에서 방공식별구역이란 영공 침입 방지 따위를 위하여 각국이 설정한 공역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자국의 영공으로 들어오려는 비행기 등 미확인 물체를 사전에 탐지하고 식별하기 위해 설정된 공역입니다. 영공에 들어오려는 미확인 물체를 사전에 식별하고 감시하기 위해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보다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범위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 즉 카디즈의 범위입니다. 카디즈는 Korean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입니다. 뉴스에 보면 가끔 다른 나라 군용기가 우리나라 공역을 침범하여 우리나라 전투기가 대응을 했다. 이런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다른 나라 군용기가 침범한 우리나라 공역은 바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공군은 우리나라 영공을 방어하기 위하여 한국 방공식별구역 근처로 오는 미확인 물체들을 24시간 감시하며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접근하는 미확인 물체에게 계속 경고를 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접근하면 우리나라 전투기를 출격시켜 그 미확인 물체에게 대응하고 쫓아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때문에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공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알아본 공역 3가지를 한번 해봐 볼까요? 우선 우리나라 영토가 있고 영토와 영해를 합친 범위인 영공, 관제 업무를 제공하는 비행정보구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설정된 방공식별구역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공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우리나라 영토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공역은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과 목적에 따라 범위 및 모양이 다릅니다.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게 우리나라 공역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굿데이.